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애정결핍의 연애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요, 이 사랑과 연애는 유전처럼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운동처럼 우리가 연습하고 배우고 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애도 능력이다라는 주제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은 능력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도 많이 받은 사람이 베풀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애 상대나 결혼 상대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만일 가정에서 이 사람이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어떤 심각한 결핍이 있거나 모난 사람이 아닐까라고 편견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싹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가 그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러한 능력은 갖췄는지,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알기보다는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 해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 맞춰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철저히 나를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인정과 이런 것들, 따뜻함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연애나 사랑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나부터가 연애를 할 능력을 잘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사랑해라는 말을 수없이 주고받았어도요. 사실은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 문득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애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이 관계가 결국에는 부모와 맺었던 관계를 재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수 없고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런 걸 우리가 끌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끌림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는 부모와 비슷한 사람, 내가 부모와 맺었던 이 관계 패턴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끌리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나에게 끌리는 상대방 또한 저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해달라고 아우성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그러다가 왜 너는 나에게 잘 맞춰주지 않아? 너는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이런 싸움을 반복하다가 헤어지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건 진짜 사랑이라기보단 부모에게 받지 못한 애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여러 행동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우리는 사랑은 운명이고 자연히 빠져들고 정의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이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랑도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도 학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이런 것들대로 행동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치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랑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나는 지금까지 그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좀 변화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사랑을 수영이나 운전, 악기, 외국어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수영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물에 뜰 수 있는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영이라는 거에 조금 더 내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적정이 더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관심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아닌 사람이 있죠. 또 무엇보다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수영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이나 능력은 확연히 달라질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라는 것도 제가 초반에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정서적으로 더 안정이 돼 있고 사람들과 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기질이라면 조금은 더 사랑하기에 알맞은 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선생님에게 배웠는지, 그러니까 내 그 부모님 또는 주 양육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 갖추는 능력치는 천차만별이고, 또 만일에 그들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나 연애에 얼마나 진짜로 관심이 있고 이걸 잘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의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영을 배우긴 했는데 선생님이 다소 부족한 분이어서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나는 어쨌든 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수영을 잘하고 제대로 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걸 사랑에 대입을 해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불완전한 사랑?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내가 사랑을 하고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도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그 불안감과 공허함,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늘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한편에서는 늘 약간의 그러한 불만족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항상 이게 부모와의 맺은 관계가 이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냥 평생 이거를 나는 사랑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수영 이야기로 들어오면 나는 내가 하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너 그거 좀 이상한데? 라고 지적을 한 거죠. 이랬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깨닫거나 누군가가 지적을 한 걸 받아들이거나 이랬을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지금까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주변을 봤더니 뭔가 내가 믿었던 거랑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 나의 연인 이야기를 듣더니 그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나도 좀 의문을 갖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이게 바로 사랑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배우는 것보다 잘못된 거를 교정하는 게 훨씬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내 의지와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다시 배워나간다고 할 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내가 변화하고 이런 시간을 거치니까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좀 안정적인 자유로움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내 자신의 삶에 진짜로 내가 집중하고 있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또 여러분들과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느낌들을 느껴보셨으면 하고 그러한 마음에서 이 제2의 아지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사랑이라는 건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제2의 아지트 채널도 보시고 또 주변에 되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해 보시기도 하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연애도 해보고 차여보기도 하고 차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능력을 조금씩 더 채워가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나 어떤 것을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몹시 귀하게 여기고 아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또한 귀한 사람으로 여겨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